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자, 앞으로 제가 거래했던 물건들 계약서를 하나씩 그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릴 텐데요. 첫 번째 올리는 물건인데 이걸 가지고 과거에 처음에 취득했던 물건을 올려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자꾸 보이길래 그때 이 물건을 좀 비싸게 매수하신 그 매수자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오늘 설명을 드려보고 다음번에는 최근에 매수한 거라든지 아니면 아주 옛날에 매수했다는 거, 제가 14년부터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걸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요거는 이제 거의 테스트 느낌으로 한번 녹화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가인 2구역 물건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당시에 제가 법인으로 매수를 했고, 법인에서 11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시점은 한 20년, 19년 말이네요. 예. 이 물건을 매수한 거는 저한테 한 4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예.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당시에 법인으로 보유하는 물건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는 이제 발표가 계속 있었고, 그게 이제 이때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적용되진 않았지만, 이제 향후에 계속 그게 적용이 된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가진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법인 보유의 물건을, 소유의 물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 물건, 특히 재개발 물건을 많이 이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상가로 이걸 옮겨놔야 되겠다. 그 아파트 같은 걸 매도를 해가지고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상가로 매도를 옮겨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새롭게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움직인 거죠. 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지는 게 적용되기 전부터 일단 이렇게 미리미리 움직였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그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10% 추가가세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20% 추가가세를 내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이제 상가다 보니까 추가가세가 없어서 법인세만 내는 그런 물건이어가지고, 이게 근생으로 뭔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근생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시점에 딱 이 물건이 보여가지고 이제 제가 거래를 많이 했던 그 은행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건이 이제 부가인 2구역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정말 없이 투자를 할 때 투자금이 너무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샀던 재개발 물건이 아현 2구역이었거든요. 그거 8천만원 주고 샀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왜냐면 그 매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 곳에 너무 묶여 있으니까, 그 8천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전 재산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걔는 너무 묶여 있으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잖아요. 자금이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걔를 바로 팔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좋아 보이는 이 지역을 언젠가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 어떻게든 기회가 와서 이렇게 하긴 됐지만, 저한테는 사실 조금 워너비 같은 구역이었어요. 부가인 2구역 정도만 해도.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부가인 3구역이라든지 다른 구역들 많이 취득을 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웠죠. 뿌듯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근생을 보시면, 근생 물건인데 감정가 5억 3,200이거든요. 5억 3,200이면
혹시나 이게 입주권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파트 신청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생 물건을 이전에도 이제 조금 금액대가 적은 걸 다뤄보다가, 이게 이제 이 구역 안에서 분양하는 물건, 건축 계획상으로 있는 그 분양하는 물건 중에 최소 분양 면적, 뭐 임대 말고요, 최소 분양 면적. 부가인 2구역 같은 경우는 임대도 39제곱미터가 있었지만 분양도 39제곱미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업 계획 안에. 그래가지고 이게 39제곱미터의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는 주변 구역들을 둘러봤을 경우 3억대 정도, 뭐 이 정도니까 이게 5억 3,200이면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게 또 근생 물건을 사면서 저한테 이제 최소 분양가에 대한, 그러니까 조합원 물건의 최소 분양 면적의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따져가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도 세 번째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매도 계약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근세이니까 많이 나오죠. 4.6% 내야 되고, 또 그 중개 수수료까지 또 취득세 과표에 들어갑니다. 법인 같은 경우. 그런 걸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법인 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도 계약서인데요. 이게 16억 2천에 매도를 했고 11억에 매수한 것 치고는 잘 매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뭐 좋은 가격에 잘 팔았다 꼭지에 그걸 자랑하려고 이걸 꺼낸 건 아니고요. 저는 이 매수인이 너무 좀 기억이 남습니다. 이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부부셨는데, 아마 경기도 뭐 저희 서쪽 지역의 경기도에서 이거를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매도날 이분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핏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이신 좀 말끔하신 분이 뭐 벤츠를 끌고 와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이게 뭐 누가 매수자지 하면서 나는 좀 헷갈려 했는데, 저분들이 매수자고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 했더니 생각을 해보니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분은 이제 뭐 재개발 관련 강사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황상 이게 그 강사분께서 이 물건을 아마 권해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거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빨리 되면 다행인데 이게 아직도 좀 많이 지체가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구역이. 그리고 과거에도 이게 벌써 10년 넘게 그 간평 나온 지도 10년이 넘었을 정도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물건을 이제 실거주로 접근을 하신다라길래 그때는 워낙 그 분위기가 화랑이니까 얼른 돼서 빨리 좋은 데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가격도 뭐 한 3, 4억 떨어졌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또 이자도 내고 계실 텐데 대출 받아서 매수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엄청 고생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시 팔았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계속 버틸 수 있고 뭐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걸 잘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부디 꼭 좋은 동호수 걸리셔가지고 여기 나중에 실입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비사업지를 실거주로 접근하시려고 할 때 가급적 그 사업 속도가 좀 더딘 곳은 좀 배제를 하는 게 현 시점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근거 없이 다 무조건 뭐 사업이 느린 건 다 배제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근데 그런 걸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좀 내용이 많아지고 하니까 오늘 짧게 찍어보려고 이렇게 했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모셔놓고 강의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께 제가 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 지금 시점에서 정비사업지 물건을 접근할 때 사업 속도가 느린 거는 가급적이면 실거주 관점으로 보지 말자. 실거주 목적인데 그런데 재개발 투자는 투자와 실거주 뭐 이렇게 둘 다 지금 관점에서는 사업 속도가 좀 느리면 뭔가 투자 관점에서도 해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실거주는 더더욱 고생하고 거의 뭐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 병 생깁니다.
그런 걸 좀 잘 주의를 해가지고. 부가현 2구역이 안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뭐 부가현 2구역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 물건이 뭐 지금 제 채무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물건도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혹시 뭐 댓글로 본인이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고민이 크다 그러면 뭐 댓글이나 뭐 메일이나 이런 걸로 한번 저한테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고민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한번 솔루션을 드려보고, 그 내용이 만약에 제 유튜브 컨텐츠 제작하는데 크게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허락을 받으면 그런 내용으로도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그 내돈내산 계약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